예, 근데 오늘 증인 중에 그 이상민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본인 재판이 오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최상목 증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만 보냈는데 오늘 출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조태용 증인에 관해서는 인적사항 추가로 확인을 해보셨나요, 변호인? 저희가 조태현 쪽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지금 조금 더 수소문을 하는 중입니다. 네. 일단 오늘 증인신문 마치면 12월 26일에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지난 기일에 말씀 주셨는데 뭐 양측 그 최종 변론 시간까지 고려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26일 오전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고 오후에 뭐 그 이후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재판장님, 저희 그 변호인 의견서를 좀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일 진행과 관련된 의견서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재판을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단은 누구보다도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변경된 기일 지정과 관련돼서는 의견을 조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12월 16일 날 재판부께서는 본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2025년 12월 16일까지 변호인들의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한 증인 등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서 검토를 하시고 2026년 1월 16일에 추가로 증인 체부 결정을 한 후에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그 이후 기일을 정하여 증인 신문을 하시겠다고 통보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6일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통보 내용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시면서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셔 2025년 12월 19일에 변호인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2025년 12월 26일에 결심을 하신 후에 2026년 1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기일 지정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일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법 제11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 1심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건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 후에 판결 선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공소 사실 중 해외 공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위 공보를 하게끔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은 전제 사실은 이 사건 계엄의 선포와 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되고 실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계엄이 선포되고 실행되었으며 해제되었다고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지를 외신 기자단에게 배포하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 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피고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계엄이 실행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이 사건 법정에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일부 증인 조서만을 가지고 신문 조서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계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엄의 위반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2025 고압 129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과 재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검법 제11조의 재판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들은 본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기재판부에 위헌 심판 신청을 하였는데 가사 본건 특검법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본건 특별법 제11조의 재판기간 제한 규정은 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연히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판 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들은 모두 문헌상으로는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라고 판시해 왔음은 주주의 사실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이 피고인에게 더 중요한 형사법적 가치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다 보면 재판의 졸속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련한 재판 기간 제한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 특검법 이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해람 특검법 사건에서도 이 사건 특검법과 동일하게 1심은 6월, 2심은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1심의 판결 선고는 9개월이 걸렸으며 2심의 판결 선고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따라서 본건 특검법 제11조만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판부께서는 이를 강행 규정으로 이해하시어 이 사건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재판부께서는 특검법 제11조 법조문을 강행 규정으로 이해하셔 2020년 1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소송 촉진 등에 대한 법률 제21조를 지키지 못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강행 규정이라며 선거범의 재판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조항의 재판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재판부의 기일 변경으로 피고인 측은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검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내란 사건, 내란 우두머리 등의 사건 및 헌법재판소에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탄핵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존의 기일 지정에 따라서 재판부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내란 우두머리 등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 그 이후에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께서 2025년 12월 10일 공판 시에 위 기존의 기일을 새롭게 변경을 기존의 기일처럼 길과 같이 기일을 지정하셨기에 변호인도 그 다음 기일인 2025년 12월 16일에 검찰이 증거조사 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그 다음 기일에 증거 인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2025년 12월 12일 날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께서 지정한 기존의 기일과 같은 기일 지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6일 날 공판 기일에 재판부께서 급작스럽게 특검법 제11조를 이유로 기존의 기일을 새롭게 지정하시어 판결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하셨고, 2025년 12월 16일에 기 예정된 증거 조사까지 모두 이루어져 피고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여 부동의할 기회조차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께서 2025년 12월 16일에 급작스럽게 변경한 공판 진행 일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을 먼저 선고할 요량이시라면 이 사건 일부 공사사실의 전제가 되는 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의 특검의 주장을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엄의 선포 및 실행에 관한 적법성 점에 대해서 입증 자료 및 특검 주장을 탄핵할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검에게 증거 조사의 기회가 부여한 만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